대한민국 가요 역사상 이렇게 아쉬웠던 팀이 있을까요? 이름만 들어도 사무치는 그룹 듀스입니다. 후보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덧 15년 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영상일 뿐 어떤 것도 대변하지 않고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추억 컨텐츠로 제가 좀 돌아왔는데요. 어떤 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실은 여름부터 이 곡에 대한 생각은 있었고 스크립트 역시 이미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가지 일들이 겹쳐가지고 제가 매듭을 짓지 못했던 그런 곡이고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꼭 살려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곡, 오늘은 듀스의 굴레를 벗어나입니다. 일단 해당 곡은 저에게 굉장히 뮤직비디오의 충격이 컸던 곡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음악은 뭐 원래 듀스 음악 스타일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았잖아요. 근데 패션에서 뭔가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다라는 점이 있죠. 일단 저는 듀스 시대라고 하기에는 그 당시에 제가 좀 어렸어요. 정확하게는 H.O.T 세대지 듀스 세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듀스는 시간이 지나고 제가 다시 나이가 들고 다시 봤을 때 간지가 터졌던 그런 그룹이라서 저는 지금도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는 그런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 도움을 주신 이제 듀스놈님께 꼭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듀스에 대해서는 이분만큼 도사가 없어요. 정말 다른 분들 중에서. 다른 분들은 물론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한테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문을 약간 구하게 돼요. 듀스 관련된 거, 김성재 씨 혹은 이현도 씨 관련된 거 할 때마다 자문을 구하게 되는 그런 분인데 아니라도 하니까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듀스놈님 감사합니다. 서성. 먼저 첫 번째입니다. 3집. 듀스놈님의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항목인데요. 일단은 이때 3집이요. 선주문이 140만 장이었대요. 엄청난 수죠. 선주문이. 그래서 대중음악 뭐 100대 명반 요런 거를 98년도에 한번 뽑았대요. 1차적으로 선정을 했을 때 17위에 랭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앨범이었대요. 그리고 해당 앨범은 통째로 미국에서 작업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해당 곡에서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준 패션의 느낌 자체가 지금 보아도 전혀 촌스럽다거나 그런 게 없어. 오히려 세련됐으면 세련됐지 촌스럽다는 느낌이 아예 없단 말이지. 중간중간에 이제 등장하는 이현도의 지팡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요게 듀스 둘 다 지팡이가 있는 컨셉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김성재 씨가 호텔에다가 이제 그 지팡이를 놓고 오면서 이현도 씨만 지팡이가 있는 채로 뭐 진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듀스놈님의 제보고요. 이런 액세서리나 패션 등이 3집에서 가장 빛을 발했고 정점에 올랐다라고 느끼는 편이에요, 저는. 그리고 3집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듀스는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정규 3집까지 이제 3장을 냈고 그리고 2.5집까지 중간에 내는 그런 어떤 활동을 했다고 해요. 바쁜 활동을 했고 휴식기가 없이 그대로 진행이 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쌓인 스트레스나 약간 그런 내용을 3집 굴레를 벗어나에 담았다라고 해요. 그 곡이 내용이 약간 그런 이런 뭐랄까 대중들 앞에서 이런 굴레를 벗어나고 싶다 이런 내용을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인지 이현도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연예계나 가요계에 대한 그런 불만이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던 때고 근데 그와는 반비례하게 또 음악에 대한 열정이 가장 높았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명반 3집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바빴는지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오늘 이야기하는 이제 듀스의 3집 그리고 듀스의 해체 그리고 김성재 1집까지가 모두 95년도에 한 라인에 일어난 일이래요. 한 해에 다 일어난 일이래요. 이거 하고 해체하고 김성재 씨까지 이게 쭉쭉쭉 한 번에 다 일어난 일이라고 하네요. 정신없이 달려온 듀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로감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또 다른 여담인데 근래에 듀스 미개봉 3집이 이제 60만 원까지 거래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있네요. 이제 정말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뭐 초판이 얼마에 뭐 거래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지만 요런 정도의 어떤 가치를 가지는 그런 그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커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뭐 6월 11일 SBS TV가요 20 1위를 했고 6월 18일에도 1위를 했고요. 그리고 6월 25일에도 1위를 했고 7월 16일에도 1위를 했다. 통산 4주 1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되게 좋은 기록이었죠. 두 번째입니다. 그 당시 해당 곡이 나왔던 해가 95년도인데 95년도면은 제가 아마 나이가 뭐 9살 뭐 이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요때 보면 듀스의 음악이 얼마나 힙합이었고 세련됐는지의 그런 증거가 되는 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해에 활동했던 곡들이 뭐가 있냐면 이소라의 난 행복해, 그리고 박진영의 청혼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곡. 그리고 REF의 고요 속의 외침. 그리고 이승환의 천일 동안. 당신의 행복을 빌어준 내 모습이 천일 동안 알고 있었나 멋있겠죠 천일이 훨씬. 터보 나 어릴 적도. 그리고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이런 곡들이 이제 많은 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선구자였는지 보이는 대목이 뭐냐면 서태지를 제외한 그 어떤 것도 힙합은 없어요. 그 어떤 곡에서도. 그죠? 심지어 해당 곡이 3집이었던 거를 감안을 하면 그러니까 이미 이 앨범 2개 전부터도 힙합을 해왔다라는 점에서 이제 힙합을 가지고 들어온 어떤 문익점의 그런 선구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본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댄스곡들이 뭐 유로비트라 그럴까? 약간 그런 어떤 전형적인 댄스곡들 그런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많이 못 벗어나고 있었지만 듀스가 아니었다면은 대한민국 어떤 댄스 발전에는 되게 지금과 같은 속도가 붙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더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물론 음악뿐 아니라 춤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거를 보는 편이에요. 여담이기는 한데 이현조 씨가 흑인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뭐냐면 허비 행콕 이라는 그 아티스트의 락킷이라는 곡 퍼포먼스를 보고 나서라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찾아봤어요. 근데 해당 곡은 팝핀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곡이에요. 퍼포먼스는 저도 처음 보는지라 굉장히 충격이 컸었는데 이 무대를 보고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